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3번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 이식술에서 RHBMP2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임상에서 BMP를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아예 경험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BMP를 이용한 동물 실험이 유행처럼 이루어졌고 저도 석사 시기에 그렇게 BMP를 처음 접했는데요. 이후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임상에서는 기존 재료에 비해 가격 대비 이점이 뚜렷하지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를 위한 골 이식술에서 BMP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BMP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BMP를 사용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골 이식제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BMP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이점이 있을지, 어떠한 경우에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BMP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 및 임상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해상충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BMP는 1965년 정형외과 의사인 유리스트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20가지의 BMP가 발견되었고 이 중 BMP1을 제외한 나머지는 TGF-베타 슈퍼패밀리에 속하는 멀티 펑셔널 그로스 팩터이며 BMP2 등이 뼈의 발달과 재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에 워즈니가 인간 골 형성 단백질의 인공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이 단백질의 양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BMP는 논스켈레탈 티슈에서 디미네랄라이즈드 본 매트릭스에 의해 헤테로트로픽 본 포메이션이 발생하면서 처음 밝혀져 골 형성 단백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다음과 같이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역할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골 재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운반체와 함께 BMP를 적용시키게 되면 메젠카이말 스템셀들과 다른 곳의 본 포밍 셀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분화 전에 스템셀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템셀 표면의 특정 리셉터에 BMP가 바인딩하여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되게 되고 오스테오블라스트는 국소적인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여 새로운 미네랄라이즈드 티슈를 생산하며 동시에 새로운 혈관도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뼈는 국소 환경과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 골 대체 물질보다 BMP에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골 대체제에 비해 간엽세포에서 연골 또는 골 형성세포로 분화하도록 촉진하는 강력한 골 유도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BMP는 반감기가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매우 짧으며 생리적 농도보다 높을 경우 불완전 방출되어 초기에 30%까지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P와 같은 성장 인자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운반체를 함께 사용하게 되며 운반체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BMP와 같은 성장 인자를 이용할 때에는 운반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BMP는 현재 20종류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이 중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BMP2와 7으로 BMP2가 골 분화와 재생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아직도 85% 이상 많은 경우에서 허가외 사용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2001년에 최초로 BMP7인 OP1 임플란트가 제한적 FDA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마켓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BMP2는 우리가 잘 아는 observable 콜라겐 스폰지를 캐리어로 하는 인퓨즈가 2002년 스파인 퓨전 프로시저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에 구강 악압면 영역에서는 2007년에 상악동 거상술과 치조제 증대술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과 2013년에 치과용으로 다음 제품들이 KDF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BMP와 같은 성장인자의 운반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재생을 위한 성장인자의 운반체는 국소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장인자를 잘 함유하고 서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조절되어야 하며
공간 유지를 해주어 새로운 뼈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제품화되었던 observable 콜라겐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메인테넌스 역할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타이타늄 메쉬 등의 스캐폴드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외에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편의성 등의 요건들이 이상적인 운반체의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운반체들이 개발되고 실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한 운반체는 없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드체로 표시한 재료 정도가 현재 임상에서 BMP 운반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MP를 이용한 동물 실험은 너무나 많이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실험만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사이즈 디펙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큰 골 결손부를 의미하며 저희 실험들에서 사용한 레드 피빌라 모델에서는 골막을 포함한 약 6mm의 결손부가 크리티컬 사이즈드 디펙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할 골 이식제를 골 결손부에 위치시킨 후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림 A와 D에서는 observable 콜라겐 스펀지와 피브린 글루를 사용한 것이고 그림 C는 오토지너스 오토클레이브드 본을 재위치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컨트롤군이 이 8주 모두에서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반면에 실험군에서는 모두 완벽히 재생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특히 2주 시편에서보다 8주 시편에서 리모델링이 일어나 새로운 뼈의 모양이 더 본래 모습과 비슷해졌으며 단면의 밀도 측정에서도 본래 뼈처럼 양쪽 코르텍스와 내부 매로우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AAB를 캐리어로 한 그룹은 2주에 뼈가 튜머라이크하게 다량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리모델링되어 점점 줄어드는 양상 관찰되었습니다. 피브린 글루를 캐리어로 사용한 그룹에서는 2주 차에 AAB보다 본이 적게 발생하였고 서서히 변하여 역시 8주 차에는 리모델링되어 정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하는 양상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실험군 모두 컨트롤 그룹에서는 결손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이크로CT를 이용한 골밀도의 변화를 보면 두 그룹 모두 2주 차에 새로운 뼈가 자라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형태에 맞게 코르텍스와 매로우의 형태를 갖추면서 리모델링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 4, 8주의 조직 소견이고 두 그룹 모두에서 카틸리지너스 본 포메이션을 보이며 8주에 코르텍스 매로우 형태가 완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BMP는 뛰어난 골 유도성을 지닌 성장 인자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에서는 또 우리 치과 영역에서는 왜 아직도 컨트로버셜할까요? 케이스 리포트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근래에 발표된 RCT,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리적 문제 때문에 임상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을 요약해 보자면 치조골 중대술에서 BMP2 ACS의 사용은 스페이스 프로바이딩 배리어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 컨벤셔널 본 그래프트 매터리얼과 비슷하거나 효과가 좋았고 상악동 거상술에서는 BMP2를 ACS나 BCP와 함께 사용한 경우에 기존의 재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량과 캐리어의 최적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항상 빠지지 않고 디스커션에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BMP의 캐리어는 다공성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입니다. 보통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가 단백질의 국소화나 방출 조절을 잘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공성 구조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는 두 종류의 콜라겐 스펀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오랫동안 BMP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비보 방출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를 운반체로 하는 BMP2의 임상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2015년에 6개의 기관에서 1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수루 3개월의 코어 바이옵시를 통해 얼리 스테이지의 골 재생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루 3개월 뉴본 포메이션이 BMP2 그룹에서 제노그래프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악동 거상술 후 어리 스테이지에서 특기할 부작용 없이 골 형성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치조제 증대술에서 시행한 RCT입니다. 술 직후 수루 4개월 CT를 촬영하여 부피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지발 엔벨롭을 형성하여 멤브레인 없이 페리오스티움을 인텍트하게 보존하여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은 제노그래프트를 사용하여 동일한 술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두 시기에 CT를 중첩하고 서브트랙션하여 특정 덴서티 구간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으며 비열등성 실험이었으므로 통계적으로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조군의 편차가 크고 골 이식제와 잔존골의 위치관계에 따른 결손부 타입의 분류상 우연하게도 실험군에서 골 재생에 불리한 타입이 많아서 까다로운 골 결손부에서는 BMP2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악동 거상술에서 기존의 골 이식제를 사용한 그룹과 부피 변화를 비교해본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1년 동안 시행한 58케이스의 상악동 거상술 중 인클루전 크리테리아에 맞는 36케이스를 대상으로 수루 6개월간의 체적 변화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술전, 술 직후 수루 6개월 CT를 이용하여 영상을 중첩하거나 일일이 단면에서 잘라내어 특정 밀도 구간의 이식제의 부피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그룹의 술자의 차이로 수술 방법이 달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골 이식제는 흡수도 많이 되고 편차도 큰 반면에 BMP2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는 부피와 밀도가 명확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동일 부위에서 측정한 이식제의 높이도 유사하거나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BMP2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를 이용하여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BMP로 상악동 거상술 시행 후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 이식제 상부에서 보이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때가 있는데요. 이 논문은 앞서 보여드렸던 상악동 거상술 다기간 RCT의 후속 연구로 최소 2년 이상 팔로우업한 환자들을 분석하여 상악동 거상술 후 발생하는 보이드 스페이스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수루 3개월과 24개월에 토탈, 본, 그리고 보이드 볼륨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를 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훨씬 많은 양의 보이드가 줄고 본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어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가 BMP2의 지속적인 방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를 운반체로 하는 BMP의 장점은 일단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가 다른 캐리어와 다르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공간 유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상악동 거상술에서는 오히려 부피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식제를 써도 충분하며 그 결과 기존 골 이식제를 사용한 상악동 거상술과 비교 시 재료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골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BMP 사용 시 패스트본 리제너레이션을 기대하지만 경험적으로 임상에서는 기존 골 이식제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수술 부위의 붓기가 오래 갈 수 있고 수술 시 BMP 재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미리 사용량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국내 골 이식제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붓기는 문헌상에도 5에서 6주 정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눈에 띄게 많이 붓기보다는 국소적으로 딱딱하게 부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므로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 전부터 BMP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제제를 피브린 글루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동물 실험에서 경험한 것처럼 피브린 글루에서 부가적인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 이식이 간편해지면서 수술 시간이 단축되어 상악동 거상술 시에 멤브레인이 찢어져도 골 이식제가 상악동 내부로 줄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레터럴 어프로치로 시행한 137개의 BMP2 케이스 중에 인클루전 크리테리아에 맞는 52케이스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피브린 글루를 캐리어로 함께 사용한 군에서 유의미하게 특정 밀도 구간의 부피가 많이 증가한 것이 관찰되어 피브린 글루의 부가적 사용이 골 재생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52세 여환으로 임상과제를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튜머 리젝션 후 완치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광범위한 골 결손이 관찰됩니다. BMP2 하이드록시아파테트를 이용하여 다량의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원월 디펙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식골이 잘 유지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3년 10개월 경과한 사진으로 양호한 경과 관찰됩니다. 다음은 39세 남한으로 좌측 상악 잔존골이 매우 얇아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직격 약 7mm의 본 윈도우를 형성한 후에 골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술 직후 사진이고요. 술 후 1개월 사진을 보면 부피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모습이 관찰되고 보이드 포메이션 된 것이 관찰됩니다. 술 후 6개월 사진 때 그 고리식 상부에 보이드가 관찰되었지만 임플란트 식립에 방해가 되지 않아 그대로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8개월 사진으로 다른 부위 때문에 우연히 촬영한 CT상에서 앞서 소개드렸던 논문에서처럼 보이드 스페이스가 거의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본 환자는 41세 남한으로 발치 후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이 되어 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이너스 뮤코자와 진지발을 조심스럽게 분리를 하고 레터럴 본 윈도우를 형성하여 상악동 점막을 조심스럽게 거상하였습니다. BMP2 하이드록시아파테이트를 이용하여 상악동 거상술과 동시에 알베올라 본 어그멘테이션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영상입니다. 술 후 6개월 2주 경과 영상입니다. 상악동과 치조제가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26%의 부피 증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4년 1개월 된 사진으로 양호한 경과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64세 남한으로 BMP2 하이드록시아파테이트와 피브린 글루를 함께 사용하여 사이너스 리프트와 알베올라 본 어그멘테이션을 함께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치조제에 심한 수직적 결손이 관찰됩니다. 허리젠탈 인시전을 시행 후에 본 윈도우를 형성하면서 진지발 엔벨롭 형성하였습니다. BMP2에 피브린 글루를 도포한 후 보통 3-4 덩어리로 나누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쉽게 위치시키고 봉합한 모습입니다. 치조제가 많이 복원된 모습이 관찰됩니다. 술 직후 영상입니다. 술 후 5개월 영상이고요. 임플란트 후 3개월 지난 시점과 보철 완성 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41세 여환으로 개인 치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인펙션 되면서 광범위한 골 결손으로 인한 오로안트랄 피스툴라가 크게 생겨 의뢰된 환자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17번 치아의 발치 및 버칼 뮤코자 어드밴스드 플랩으로 피스툴라 클로저를 시행하였습니다. 골 이식 전 군의 사진으로 심한 수직적 수평적 골 결손이 관찰됩니다. 치음과 붙어있는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플랩을 거상하였으며 크게 천공된 뼈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손 부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될 부위와 떨어져 있는 상악동 메디알과 디스탈 부위에는 BCP와 피브린 글루 혼합체로 공간을 채워주었고 이후 BMP와 하이드록시아파테이트, 피브린 글루 혼합체로 결손 부위를 재건해 주었습니다. 봉합을 시행한 모습이고요. 술 직후 파노라마 CT 영상입니다. 입체적으로 광범위한 골 이식이 시행된 것이 관찰됩니다. 술 후 6개월 영상으로 술 직후 모습 그대로 골 이식제가 잘 유지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CT 분석을 통해 특정 밀도 영역에서 28.48%의 최적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플랩을 거상한 모습으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파티클 사이로 단단하게 경화된 골이 관찰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3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보철 완성 후 군내 사진과 임플란트 식립 1년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치조제가 완전히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BMP와 관련된 부작용으로 염증, 부종, 의도치 않은 부위의 골 형성 등이 언급되는데요. 이는 보통 허가되지 않은 사용, 고용량의 BMP 사용, 그리고 부적절한 캐리어 사용 시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MP2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국소적인 부종 이외에 감염이나 이식 실패 등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현재 BMP는 임상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된 것은 BMP 제품들이 기존의 동종골 또는 이종골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과 임플란트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드 형성, 아디포제네시스 등으로 인해 BMP 사용 시 뼈가 빨리 생겨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임플란트 식립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본 덴서티가 증가한다는 점과 제 경험상 적은 양으로 부피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상쇄 효과로 타 재료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상적인 캐리어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되어 있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BMP 사용을 위해 괜찮은 캐리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피브린 글루와 함께 사용할 경우 더 쉽고 빠르며 효과적인 치조골 재건을 기대할 수 있고 광범위하고 난해한 골 결손부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캐리어로 하는 BMP2는 까다로운 치조골 결손부에 유용할 수 있으며 상악동 거상술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재료이고 피브린 글루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의 과민성이 있거나 완치되지 않은 암 환자, 성장기 환자, 임산부, 가임기 여성 등 BMP 사용에 금기인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